자, 조금 전 이제 법사위는 윤 대통령 석방 관련해서 이제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동훈 공수처장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논란의 핵심인 심우정 검찰총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의 의문을 제기한 점을 들어서 오 차장에게 책임을 묻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일에 대해서 심 총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이제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이미 여야는 이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지금 장외에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데 심우정 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까지 열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한 분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는 거는 국회 청문회. 예, 국회 청문회를 비롯해 탄핵까지도 군불 떼고 있지 예, 않습니까? 아니, 법을 지켰는데 왜 탄핵을 하고 국회 청문회를 하죠? 지금 차라리 민주당이 비판을 해야 될 것은 구속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관례를 깬 법원을 가지고 지금 비판을 하면은 어느 정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한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공세를 가한다. 어느 국민들도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를 왜 안 했느냐 자꾸 그런 비판들을 하는데 즉시 항고는 지난 2012년에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거를 어떻게 검찰한테 또다시 하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법을 집행하는 기구한테 법을 어겨가라. 그것도 대한민국의 최고법인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즉시 항고를 해라. 왜 안 했느냐? 탄핵하겠다. 청문회 열어가지고 지금 비판한다.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아니 그런데 예. 신조부 대변인 이야기 중에 조금 사실을 좀 검증해 볼게. 어제 이제 어느 언론 보도에는 즉시 항고를 해서 재수감하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게 이제 소신이고 적법 절차에 따른 거다. 그래서 책임질 일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7년인가 뭐 있다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2018년에 의정부 지검에서 한 피의자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을 했다가 체포시한 48시간 넘겨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한 사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었고요. 울산지검은 2023년 9월에 공동 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을 구속했다가 법원이 취소하자 석방하자마자 바로 즉시 항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 건데요. 구속 취소와 구속형 집행정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구속형 집행정지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지만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런데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상대로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정지를 섞어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마치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가 같은 것인 것처럼요. 구속형 집행정지 같은 경우에는 귀속 사유가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고 누구는 만나면 안 되고 당신 며칠까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형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것은 부모가 상을 당했거나 본인이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렸을 때 이럴 때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속 취소는 전혀 달라요.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실제로 지금 지규현 판사가 해야 될 것은 재구속하면 됩니다. 법원이 직권 구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항고 안 하면 보통 항고를 통해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상급심에서 외환 다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그 검찰 내부에 있는 부장검사 그리고 평검사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댓글을 달아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급기야 어제 오후에 또다시 일로 계산해서 구속 취소 결정하지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윤석열 개인 원포인트로 풀어주기 위한 조처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인권보호 차원에서. 그런데 대검이 또 어제 지시를 아까 장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종전처럼 날로 산정하라는 업무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이 검찰총장의 설명이 꼬이는 게 아닌가. 이준희 선생님 이거 어떻게 근데 봐요? 대검에서 그렇게 뭐 지침을 내렸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 이게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예. 취지가 그거든요. 근데 형소법으로 왜 11조.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안에서도 예. 뭐 솔직히 말하면 안에서도 뭔가 갈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정치적 의견이? 그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검찰이 판단으로 정치적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되죠. 안 안 되죠. 되죠. 네.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법조문에 있는 대로 법대로 했으면 해야죠.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당연히 법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그러니까 법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잘못한 대검에 있는 거죠. 어제 지침을 냈던 그 사람이 정치적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네? 이 어제 대검에서 그 그러니까 지침을 내린 그분이 정치적 판단해가지고 근데- 심우중에 검찰총장의 판단을 뒤집는 거라 저는 아니 그렇게 근데 봐요. 이거 아니 뭐 지금 대검에 심우정 지금- 총장 아니 근데 결제도 안 네. 받고 대검에서 같이 지금 그러니까 지방청에다가 따져봐야 되죠. 왜 얘기했다고요? 그런지 저도 의아합니다. 아니, 대검에서 갑자기 검찰총장 다른 말 내는 게. 대검은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입니다. 말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종래를 그러니까 책임져야 대검에서 될 정치적- 주체는 심우정 누군가 총장인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거지. 거예요. 아니 말이 자, 되는 이 얘기를 부분은 해야지.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의 또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도 되고 어쨌든 그 설명 자체가 이렇게 사실관계하고 많이 꼬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신조부 대변인도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모든 법조인들이 이 구속 취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다. 예. 그것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모두가 전 내리고 있다고 봅니다. 왜 법원이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법원 자체도 굉장히 숙고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어쨌든 내린 결정에 대해서 검찰총장에 따른 것은 우리가 그거대로 인정을 해주고 굳이 검찰총장까지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갈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윤선 기자님처럼 굉장히 합리적인 분들은 법원을 향한 비판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동안의 관리를 따르지 않았느냐? 저는 민주당이 이런 스탠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법원을 향한 비판도 같이 해야지 오롯이 심우정만 욕하고 심우정을 향한 공세만 펼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는 굉장히 좀 쫌스러운 일이죠.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구속기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거 이거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전 이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바람직한 일을 법원이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 법 조항을 다 바꾸는 방식으로 수용을 했다면 아마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즉시 항고를 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든 아니면 이 법률안에 대해서 위헌법률 신청을 해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지금 즉시 항고 제도는 이 피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라는 걸 받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방식을 심우정 총장은 건너뛰었던 것이고 그리고 마치 그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이 됐는데 그 이후로 대검에서 그 각 지방청에다가 앞으로는 시간에 대해서가 아니라 구속기간을 그동안 해왔듯이 날로 적용해라 라고 다시 거꾸로 된 공문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포인트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검찰 법원 이런 데에서 다 그 실무자들이 이렇게 큰 혼란을 초래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컴플레인이 많이 있었기에 이런 걸 초래했다. 그렇다면 사법질서의 혼란을 초래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심 총장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의 방식은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만 보태서 제 전문하고 네, 이준희 네, 대변인 네. 하고. 방금 이제 모든 국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예. 바람직한 방향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국민 권익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서 불구속 수사를 공고하는 의결안을 처리까지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 거고 기존에 쭉 잘못돼 왔던 거 윤석열 대통령까지 잘못 적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바로 잡자라고 하면 그건 괜찮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것을 판단해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왔다 그러면 그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일반에도 관계없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 기준이 마련이 돼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민들 전부 다 인권을 보호받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랬다면 어제 대검에서 그러니까, 지방청에다가 그건 그런 다른 공문을 문제인데. 지침을 내려보내면 안 됐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대검에 잘못된 거 맞아요. 대검이 잘못한 건 확인이 됐어요. 대검이 잘못한 건데 그거 지금 이게 그래서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는 건 말이 안 대검의 된다는 책임자가 얘기입니다. 누굽니까 그러면? 그래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심우정 지금. 총장이 대검을 총괄 지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대검에서 총장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정치 부분이 행위를 하는 있다라고 사람이 있기 말씀드리는 때문에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자, 거예요. 제가 자, 잠깐 장 기자가 좀 이제 정리를 설명하시죠. 해드릴게요. 어제 그 대검에서 발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획조정부 소속의 정책기획과장이에요. 과장이 부장도 아니고 과장입니다. 과장이 개인 의견입니까 그럼 이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과장이 전체 조직의 개인이라면 결정을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장의 일이죠. 잠시만요. 그 이진호 부장님에 따르면 대한민국 검찰의 대검의 모든 결정을 소위 얘기하는 그 대검의 기획조정부의 정책기획과장이 정치행위를 해서 그거를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이거는 공문으로 내려간 거죠? 아니 공문이죠. 공문을 그 전국의 검찰청에 다 전달을 한 거예요.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이 지시문이 총장의 결재 없이 과장이 일개 과장이 이거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치를 한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일 심각한 게 직권남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헌 여부 판단을 왜 심우정 총장이 합니까? 심우정 총장은 법대로 법원에서 구속 취소를 했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즉시 항고를 통해서 상급심에서 다투면 되는 게 본인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 말대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 거기에 불복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둘 다 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지규현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규현 판사가 앞으로 구속 기간을 그동안 그 피고인의 그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10일로 하지 말고 날로 계산하지 말고 240시간으로 합시다. 이것은 지규현 판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입법의 영역이에요. 본인은 이번 판결을 쓸 때 판결문을 쓸 때 내 생각은 이러하지만 이것은 입법의 영역에서 국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첨언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본인이 결정을 합니까? 그동안 71년 동안 우리 사법질서에서 시간이 아니라 날 봐보십시오. 체포영장은 48시간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구속영장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그러면 이 법대로 해석을 하는 게 법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입법의 영역을 본인이 직권남용으로 무리한 해석을 해서 이렇게 큰 혼란을 빚습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구속 피의자, 구속 피고인들이 야 나도 한번 따져보자. 이거 왜 시간만 따져? 분초도 따져야지. 이런 주장들이 나와요. 이 네. 혼란을 감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대검에서 이런 지시문을 전국에 하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과 관련해서 심우정 총장이 책임이 없다? 그 과장님이 그 정치행위 해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그게 납득이 가능합니까? 자 댓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댓글도 많이 주셨어요. 자 검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딱 한 사람 풀어주고 다시 날로 계산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니 내란 속에 풀어주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 주셨어요. 공수처 영장 쇼핑부터 구속까지 워낙 말이 많았고 법원은 공수처 절차상 논란을 고려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대검은 기존대로 하라고 하면서 법원이 결정하면 신병을 석방하라고 오락가락했다.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대검 심우정은 탄핵당해도 마땅하다. 그런데 막상 심우정 탄핵은 안 하고 머뭇거리는 민주당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책임 물어서 탄핵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에게 줄탄핵 이미지만 부각할 수 있다. 그래서 신중론 나오고 있고요. 또 우상호 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지낸 분이죠. 심우정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조기 대선이 있을 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준욱 대변인? 탄핵 이 일단 문제는? 뭐 심우정 총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그 고발 조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원래 탄핵을 국회에서 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일단 이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을 통해서 거기에서 1차적인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결과를 가지고 명백한 이 사유가 만들어졌을 때 탄핵에 이르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윤석열 정부의 1호 탄핵을 했던 것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을 왜 탄핵했느냐? 이태원에서 159분의 아까운 희생자가 발생했는데도 이 정부에선 그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행안부 장관이 어쨌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라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이상민 장관 뭐라고 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이 수사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정부에서 단 한 명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도의적 이 국회에 가진 권한을 통해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한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탄핵이 의미 없는 탄핵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준우 대변인. 네. 1948년 정부 수립되고 나서요. 총 21번의 탄핵이 있었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탄핵이 30번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다음에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하게 되면 31번인데요. 무슨 베스킨 라빈스도 아니고 베스킨 탄핵스 뭐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그 국정을 마비시키는 것을 탄핵을 주머니에 서 있는 공깃돌처럼 생각해가지고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탄핵의 목적을요. 이거는 그 탄핵을 헌재에 넘겨가지고 한번 그 잘못을 따져보자 이런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탄핵 한번 당하면 최소 6개월이고 길면 200일 넘게 직무 정지를 당합니다. 전부 다 지금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구나. 직무를 정지시킬 효과가 있구나. 그럼 국정 마비시킬 수 있는데 아주 효율적인 수단이 된 거죠. 그 목적으로 탄핵을 30번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탄핵을 한다면 아마 국민들이 지금 광장에 모여서 탄핵 반대하는 많은 이제 시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탄핵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탄핵 남발에 대한 반감, 그 반감이 더 커질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